인류 금융의 역사는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니라 권력이 이동하는 궤적과 함께 움직여왔습니다. 메디치 가문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까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XRP의 등락을 말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이 되는 통제된 디지털 전환, 즉 새로운 금융 운영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XRP가 어떤 자리에 놓일 수 있는지 첫 장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가치의 척도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 관점에서 보면 돈은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돈은 에너지라는 식의 발언을 했고, 장기적으로 종이화폐의 축소 가능성도 언급을 했죠. 이러한 관점에서는 경제활동이란 에너지를 투입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고, 화폐는 그 교환을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이자 배터리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지금 법정화폐 시스템이 운용 구조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하다는 겁니다. 중앙은행, 상업은행, 중개기관이 겹겹이 붙으면서 마찰 비용, 중간 수수료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물리학에서 마찰은 열 손실, 즉 엔트로피의 증가입니다. 문명이 진보할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듯 화폐 시스템도 결국 효율 압력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의 첫 장을 열었지만 전송 효율과 수수료, 처리 속도 측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작업 증명은 보안을 위해 전력 소모를 하는 구조니까요. 반면 리플 레저는 채굴 과정이 없는 합의 구조로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로 빠른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금융의 초전도체라고도 비유를 하죠. 즉 마찰을 최소화해 가치 이동의 손실을 줄이려는 방향에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 X로 바꾼 건 단순한 소셜미디어 사업만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죠. 그는 X닷컴 시절부터 결제에 집착해왔고, 지금도 X는 미국의 각 주의 송금 관련 라이센스를 확보하며 결제 기능을 준비 중에 있죠. 그런데 X가 진짜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되려면 달러, 유로, 엔화와 같은 다양한 자산을 실시간 교환할 수 있는 레일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스위프트망은 느리고 비싸고 국가 단위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사용자가 보는 화면은 X 앱일 수도 있지만 그 아래에서 가치를 옮기는 레일은 도대체 무엇이 될까? 이 지점에서 XRP 레저 같은 고효율 네트워크가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현실적인 조건 하나가 더 붙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채택하는 레일이 되려면 속도만 빨라서는 안 됩니다. 기관과 규제 당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건 익명성과 추적 불가능성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확인이라는 명분이라든지 국가 권력이 원하는 통제 등 결국 완전한 블랙박스 시스템은 승인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빠른 발과 보는 눈이 결합이 되는 방향으로 체제가 설계가 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팔란티어 같은 대기업이 거론되는 것도 이 눈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지는 바로 이거죠. 빠르게 옮길 수 있어야 하고, 규제 틀 안에서 추적, 통제가 가능해야 하고, 대규모 기관이 쓰기 쉬운 구조여야 한다.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레일이 미래의 표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 중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ISO 20022입니다. 이건 단순한 전산 교체가 아니라 국제 결제 메시지의 언어를 통일해 거래 데이터가 더 풍부하게 오가도록 만드는 거대한 표준화 작업이죠. 표준이 통일이 되면 서로 다른 시스템 간 연결이 쉬워지고 결제, 정산의 자동화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브릿지 역할의 레일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제시해온 방향성 중 하나가 통합 원장 개념이죠. 각국의 CBDC, 스테이블 코인, 은행 예금, 나아가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까지 단 하나의 디지털 장부 위에서 거래, 정산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죠. 이게 현실화가 될수록 서로 다른 통화, 자산을 연결하는 중립적인 브릿지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XRP와 리플 레저의 역할이 거론이 됩니다. 속도 때문만이 아니라 기관, 규제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구조라는 이유로요. 돈을 에너지의 기록으로 보면 시스템은 결국 효율화, 압력을 받습니다. 24시간 결제, 즉시 정산, 표준화, 이것들이 진행이 되면 레일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 레일은 속도만이 아니라 규제, 통제, 투명성 요구까지 충족해야만 합니다. BIS가 말하는 통합 원장 시대에는 브릿지 역할의 중립적 레이어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XRP를 보는 관점이 오늘 몇 퍼센트가 오르냐를 넘어서
이 체제가 어떠한 레일을 선택하려고 하느냐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건 완전히 확정이 된 정답이라기보다는 기술, 정책, 표준화 흐름으로 이어붙였을 때 나오는 합리적인 가설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금융 미래는 속도, 효율, 표준, 그리고 통제의 조합으로 재설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 한복판에서 리플레저와 XRP 같은 구조가 계속해서 호출되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플 이야기를 꽤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 최대한 쉽게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담아봤는데요. 아마 그래도 여전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조금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현재 은퇴를 한 주식계의 거장 워렌 버핏,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워렌 버핏의 추정 자산은 2026년 초 기준 약 1,500억 달러, 한화로 무려 220조 원 가량이 되는 세계 6위의 거부입니다. 그가 이끌었던 회사인 버크셔의 서유이는 2025년 3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817억 달러, 한화로 550조 원에 달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죠. 또한 버크셔의 서유이의 시가총액은 2026년 초 기준 1.1조 달러, 한화로 무려 1,600조가 넘는 막대한 시총을 자랑하고 있는 초거대 기업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60년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면서 약 610만%라는 경이로운 수치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신화와도 같은 인물이죠. 우리는 늘 그의 수익률을 동경하며 그와 같은 투자를 하길 원했죠. 그런 그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용카드 회사이자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의 대표 주자죠. 그리고 이 회사는 워렌 버핏이 최대 주주로서 20%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거기에 뱅가드 그룹과 블랙록이 각각 6.3%와 6.1%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핵심 파트너가 바로 리플이라는 것이죠. 또한 과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미 송금을 위해 리플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투자로서 수백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전 세계의 최고의 투자자가 리플과 협업을 하고 리플로 결제를 하고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의 신입니다. 지금 당장은 큰 수익을 벌지 못할지라도 막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곳이라면 투자를 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한 리플, 지금 당장은 조금 지치더라도, 당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충분히 버틸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의 수익이 더욱더 절실하다 라는 분들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깜냥이 있겠다고 워렌 버핏식 투자를 따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수백억, 수천억 이런 거 솔직히 바라지도 않잖아요. 당장 투자를 한 내 자금 100만원, 1000만원, 1억이 그냥 몇 배 정도 올라가면 소원이 없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록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보이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쉐브론 코퍼레이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금융, 결제, 에너지, 즉 금융 AI 관련 기업들입니다. 제가 좀 궁금했어요. 사실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가 AI고, 그리고 그 AI로 인해 에너지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워렌 버핏도 버크셔 해서웨이도 AI와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꽤나 큰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저 AI와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어딘가에는 분명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죠. 그래서 알아낸 것이 리플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리플 홀더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공통된 코인이 리플 말고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생소한 코인이었는데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올해 2월 7일 코엑스에서 열렸던 2026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소개가 된 적이 있는 금융 AI 관련 코인이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최초의 설계부터 은행, 정부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된 코인이며 금리, 환율,
주가, 채권, 실물자산 데이터 등등을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전달을 하는 코인이었죠. 또한 블랙록과 스위프트, 은행권이 실제로 사용 중에 있는 코인이며 AI가 사람 대신 자동으로 거래와 예약, 협상이 가능한 에이전트 구조를 갖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실제 국내 거대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으며 AI를 통해 교차 검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코인의 예상 상승치는 무려 20배! 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코인을 구독자님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도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간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금전적인 요구 없이 항상 정보를 공유해드렸다는 거,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번만큼은 제가 요청 좀 드릴게요. 바로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입니다. 상단부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 개인 번호로 문자에 코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에 신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 채널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 후에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간단하죠? 제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시고 문자를 보내신 뒤 댓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 채널이 커져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양질의 정보,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드린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반드시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 변화를 이미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